매물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매도 물량이 늘었다. 선호 지역에서도 매물이 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분당 야탑동에서는 25%, 순회동도 25%, 서현동도 거의 20% 매물이 늘었다고 하는데, 사실 분당뿐만 아니라 과천, 안양, 용인, 수지 이쪽까지도 물량이 증가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기사만 보면 정말 매물이 막 쏟아져 내릴 것 같고 조정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죠. 부동산에 들어가면은 요즘 매물 진짜 없어요, 이런 말만 먼저 나옵니다. 참 이상하죠? 뉴스에서는 분명히 매물이 늘었다고 하는데 체감은 왜 반대일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숫자가 말하지 않는 그 진실을 좀 봐야 되는데요. 먼저 매물이 늘어난 지역의 공통점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기사에서 언급된 야탑, 순회, 서현, 정자, 분당, 이 지역들은 분당 안에서도 입지가 이미 검증된 곳들입니다. 학군, 생활 인프라, 직주 근접, 교통 여건까지 이미 완성형에 가까운 동네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늘어난 매물의 대부분은 신축이 아니라, 준신축도 아니라 오래된 구축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쭉 보유해왔던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죠. 지금 시장에서 매물이 늘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집을 던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조금 놓칠 수 있는 게, 실제로는 10년, 20년 이상 보유해왔던 주택, 그리고 이미 대출 부담이 없거나 대출이 정말 조금만 들어있는 그런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급매라기보다는 선별적인 매도에 가깝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 이유는 세금 때문인데요.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부담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강화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 주택을 보유하셨던 분들이 전전 정권에서 보유세를 한번 세게 내는데 이번에도 더 세게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선별적 매물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갈아타기 수요인데요. 구축을 팔아서 신축이나 또는 더 나은 상급지로 이동을 하려는 수요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어요. 세 번째 이유는 연령대의 변화입니다. 분당 1기 신도시 특성상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아파트 한 채를 그대로 증여하게 되면 10년 의무 보유 기간과 엄청난 증여세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현금화를 해서 효율적으로 상속 증여 차원의 매물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매물들이 시장에 쌓여있는 매물이 아니라는 거죠.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매물 숫자는 늘었을지 몰라도 실제 계약 가능한 상태의 물건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가격을 조금만 현실적으로 조정하면 바로 거래가 되거나 그냥 올려만 둔 그런 배짱 매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막상 이 부동산에 들어가면 뉴스에서는 매물 많다는데 막상 살만한 건 없어요. 가격 괜찮은 건 나오자마자 빠져요. 주인들이 팔 생각을 안 해요 라고 하는 게 바로 기사와 현장 간의 간극인 거죠. 조금 더 우려스러운 건 매도하는 매물보다 전세 매물이 더 없습니다. 이건 요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 중 하나인데요. 전세 매물이 없다는 건 실거주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동시에 집주인들이 쉽게 집을 비우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해요. 분당뿐만 아니라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도 매물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세 매물은 체감상 거의 없고, 특히 학군이 좀 좋거나 아니면은 좀 신축이 많은 곳들은 항상 분기입니다.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다림의 허탈감과 박탈감인데요. 2022년에 하락장이 크게 있었고 다시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데드캣 바운스야, 다시 또 떨어질 거야, 조금만 더 떨어지면 사야지 라는 생각으로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은 게 완벽한 타이밍은 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전세는 더 귀해지고 월세는 더 오르고 선택의 폭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매물은 사실은 패닉성 매도가 아니에요. 시장이 무너져서 던지는 물량이 아니라 한번 시장을 보자라는 성격의 매물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매물이 막 쏟아지는 시장이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중개사무소마다 동일 단지, 동일 평형대 매물이 막 수십 개씩 있고 부동산에 사람이 전혀 없어야 되고요. 매도인이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매도 매물뿐만 아니라 전세 매물까지 같이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락장이 오면 가장 먼저 바뀌는 건 가격이라기보다는 약간 분위기에 가까워요. 숫자는 천천히 움직이지만 공기는 순식간에 달라지거든요. 2022년 공기 기억나세요? 저는 그때 갈아타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분위기를 아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람들로 막 북적이던 부동산에 들어섰을 때 너무 조용했고요. 전화벨도 울리지 않고 문을 열고 오고 가는 손님도 없던 거예요.
앞으로 앉아있던 중개사 분들이 저를 환하게 맞이합니다. 그때 직감적으로 알았던 게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하락장에서는 부동산에 사람이 없고요, 임장 오는 사람도 없고 구경삼아 들르는 사람도 없고요, 또 매수자는 사라지고 매도자만 남아있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들어가면은 좀 약간 찬밥 신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락장 때는 유난히 친절해주고 뭐 차 한잔 하실래요? 이렇게 차도 한 잔 내주고 의자에 앉으시라고 하고 또 말투도 부드러워지고요. 평소 같으면은 지금 물건 없어요 라고 끝났을 대화가 하락장에서는 막 대화가 막 점점점 길어집니다. 요즘 시장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괜찮은 물건 하나 있어요. 조금 조정된 게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호가가 실제로 내려간 모습이 눈에 하나씩 보이는 겁니다. 뉴스나 기사에 없는 매물 증가라기보다는 전에 없었던 가격대의 매물이 하나둘씩 막 등장하기 시작하고 1억이 내려간 호가 또는 5천만 원 조정된 호가, 급매라는 단어가 여기저기 막 붙기 시작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대부분의 매물이 협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상승장에서는 내가 한번 깎아보려고 해도 그냥 전혀 뭐 먹히지가 않습니다. 하락장은 완전히 다른데요. 매도자의 말투에서가 변화가 느껴지고 또 부동산 사장님도 이 정도면 주인한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바뀌거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는 매물 설명 방식인데 상승장에서는 단점이 가려집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뭐 다들 이 정도는 감안해요 라는 말로 그냥 우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매물이 워낙 없으니까. 근데 하락장에서는 단점이 하나씩 먼저 나오긴 합니다. 층이 좀 낮긴 한데요, 천장고가 좀 낮긴 한데 약간 수리가 필요하긴 한데 뭐 향이 조금, 뭐 조망이 조금 아쉬워요, 이런 것보다는 이왕이면 이게 낫죠. 이렇게 중개사도 좀 솔직해집니다. 매물이 많으니까 숨길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시기에는 전세 시장도 달라지는데요. 전세가가 갑자기 크게 떨어지진 않지만 일단 전세 문의가 줄고 토어제가 아닌 곳에서는 전세를 끼고 매수하려던 수요가 멈추게 됩니다. 대신에 집주인들은 전세를 쉽게 빼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전세 매물은 여전히 부족한데 매매는 멈춰있는 좀 약간 특이한 현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락장 초입에서 자주 보이는 풍경이에요. 또 하락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동산에서 듣는 말도 바뀌는데요. 좀 더 기다려보시죠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요즘은 다들 관망이에요 라는 표현이 반복되고요. 거래가 안 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중개사도 조금씩 더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연락을 먼저 주고 또 예전에 보여줬던 물건의 가격이 다시 내려갔다고 또 연락을 주고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모든 변화가 동시에 똑같이 나타나지는 않고 잘 팔리는 곳은 하락장에서도 완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거래량은 좀 줄어도 가격 조정 후에는 거래가 그래도 잘 돼요. 반대로 원래 안 팔리던 곳은 하락장이 오면 호가는 쭉쭉 내려가는데 거래는 완전 없습니다. 문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락장은 숫자로 먼저 느끼기보다는 현장에 가서 좀 싸늘한 공기가 느껴져야 됩니다. 사람이 없고 또 갑자기 부동산 사장님이 엄청 친절하고 매물 이것저것 보여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나타날 때 그제야 알게 됩니다. 지금은 확실히 다른 국면이구나. 그래서 하락장은 뉴스보다는 항상 조용히 현장부터 바뀐다는 거 아시면 좋겠고요. 만일 하락장이 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 건가요? 한번 2022년을 한번 떠올리면서 나는 그때 뭐 했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폭락론 유튜브를 계속 들었나? 아니면 그냥 아예 시장에 관심을 끊었나? 그때 뭐 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 언젠가 하락장이 온다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꼭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잘할 수 있고요. 부동산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와 김 부장의 이야기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